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4일 수요일에 와 있습니다. 와이신돈 소리 존킴 TV 시사 프로 바로 시작합니다. 와이신돈 소리 이 시간 프로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하겠습니다. 중도적인 입장에서 좌우를 떠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의 일기예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35도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0도로서 대단히 춥습니다만은 목요일은 내일은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31도가 되겠으며 금요일은 눈 소식이 있습니다. 물론 비가 좀 섞어서 오겠습니다만은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33도가 되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급강해서 아침 화씨 10도, 낮 최고 24도로서 섭씨로서는 영하권에 들어가겠습니다. 한 영하 한 8, 9도가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The End of the World. 흘러간 팝송 중에서 한 곡을 준비해 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 싱어는 스키더 데이비스 여성 가수죠. 이 곡은 지난 1962년 아서 켄트라는 사람이 곡을 만들었죠. 그리고 실비 디라는 사람이 작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곡을 만들면서 급기야 지난 1963년도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서 100곡 중에서 당당 2위를 차지한 칸트리 팝송입니다. 특히 이 곡은 최초에는 지난 1962년 12월에 이건 미국의 RCA라는 레코드 회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취입을 했으며 레코드판이 발매되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어서 탑 오브 더 월 부른 가수가 있었어요. 지난 1980년대 가수입니다마는 카페턴스. 이 카페턴스가 리메이크해서 새로운 감각으로 The End of the World을 불러서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어서 대한민국까지 상륙을 해서 또 동남아시아, 북동아시아, 또 유럽까지 번지면서 대단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근데 방금 들으신 The End of the World은 방금 들으신 스키더 데이비스가 원곡자입니다. 이 곡의 뜻은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세상의 끝이다. 지구의 종말을 의미한다마는 사실 이 노래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두 사람의 사랑을 열렬히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끝까지 백년 가약을 맺지 못하고 서로 이만저만 이유로 해서 헤어지게 되는 쓰라린 아픔을 가진 상처받은 절망적인 그런 노래를 담은 뜻이기도 합니다마는 한 연인이 이별의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이 세상이 끝장이 오는 걸로 착각을 해서 절망적으로 그 정도로 아픔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뜻을 의미한 이 작사가가 그 작사가가 직접 경험을 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이 작사가가 절망적인 아픔을 세상에 열망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표현한 가사 같습니다. The End of the World. 함께 잠시 감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이 시각 주요 뉴스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핫한 뉴스입니다. 두 달 전에 이건 미국에 셧다운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처음에는 페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나중에 결국은 연방정부로부터 페이는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두 달도 채 가시기 전에 지난주에 셧다운이 또 됐죠. 그러나 미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또 비난받을 것을 염려한 이건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셧다운을 해제시켰어요. 그래서 미 의회를 통과한 셧다운.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서명을 함으로해서 부분적으로 셧다운이 종료됐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썸네일은 지난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요원들에 의해서 2명이 사살되지 않았습니까? 그 2명을 사살한 요원들의 신원이 밝혀졌어요. 알고 보니까 히스패닉계예요. 스페니시 요원들에 의해서 아까운 2명의 그것도 시민권자 2명이 사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1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 주에서 17% 이상 차이로 민주당을 꺾어서 대통령이 당선됐죠. 험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 주에서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 1년 전에 민주당에게 17%로 승리한 곳에서 14%로 민주당에게 패배했어요. 그래서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 소속인 공화당에 엄청난 걱정거리를 안겨줬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계속해서 요즘에 이민 단속반, 너무 강경한 이런 단속으로 인해서 미국 시민들,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장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강력한 인민 단속으로 인해서 히스패닉 국민들이 겁을 먹고 집에서 나오지 않아요. 집에서 나오지 않고 칩거를 하는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 활동이 완전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입니다만 스페니시 국민들이 겁을 먹고 하물며 영주권자들도 바깥으로 나오지 않아요. 또 직장까지 나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해서 소규모 식당들, 소규모 이런 구멍가게들, 소매업자들이 울상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서 돈 뿌린 돈이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특히 스페니시 사람들은 벌고 먹고 벌고 돈을 써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른다. 불법 체류자 단속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향적으로 좋은 면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는 소비 패턴에 급속히 경제가 다운돼요. 그러니까 스페니시 국민들의 돈을 쓰는 그 패턴이 미 경제에 엄청난 활력소를 가져다 준다. 트럼프 대통령 이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데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은 탱크처럼 밀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요즘에 유화 정책으로 변화하려는 조짐이 있어요. 그것은 전직 대통령들의 오바마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의 비난에 약간 겁을 먹었는지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보통 중국으로 알고 있어요. 중국 인민들이 14억 인구죠. 그런데 요 2, 3년 사이에 인도가 중국을 앞질렀어요. 그동안 인도 국민들이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던지 배비를 매크배비했어요. 인구가 급속도로 팽창이 돼서 중국 인구를 앞섰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인도는 지금까지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했죠.
그리고 친러시아 정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반미 정책을 쏘았기 때문에 한 근 10년 동안 미국과의 거리를 두면서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그러던 인도가 반미 정책으로 일관했던 인도가 마침내 친미 정책으로 대전환을 이뤘다는 소식입니다. 즉 인도가 마침내 친미 정책으로 우크릭함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에 대한 관세를 50%에서 18%로 엄청나게 다운시켜서 인도 총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음은 6번째 키워드입니다. 멈출 줄 모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인민 정책의 강경 단속은 마침내 이곳 미국 연예인들, 할리우드, 그래미상을 수상했던 연예인들에 의해서 강력하게 비난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그래미상을 수상한 이 연예인들이 ICE 국토안보부를 향해서 물러가라. 너희들은 아웃이야. 이러고 부르짖으면서 전직 대통령 오바마,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서 연예인들까지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푸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7번째 썸네일은 카나다가 바로 미국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한때는 미국의 현재 50주에서 카나다까지 합쳐서 카나다를 한 주에 편입을 시켜서 미국의 51주로 편입시키겠다. 카나다를. 카나다가 화나죠. 카나다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점령하려고 호시탐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카나다 총리가 중국으로 날아갔어요. 베이징으로 날아가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시합을 하고 있어요. 미스터 트럼프, 당신 너무나 주권 국가인 우리 카나다에 대해서 뭐 51주로 편입을 하겠다는 등 그런 막말을 하지 마라. 응? 나도 카나다의 총리야. 국가 수반이야. 나를 무시하고 또 유럽을 무시하면서까지 우리 의견을 묵살시키지 마라. 그리고 무엇이라? 카나다에 대해서 관세를 50% 부과해. 해볼 때면 해봐. You try. 그러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화이하게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을 했다는 소식이에요. 여기에 질세라 영국의 스티머 총리도 또 시진핑을 만나기 위해서 트럼프의 항의 표시로 시진핑을 또 만나서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자, 8번째 썸네일입니다. 얼마 전까지 천정부지로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12년 만에 고공행진하던 금값이 요즘에 들어와서 갑자기 90%로 내려앉았다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까지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또 오르더니 급기야는 90%로 급락하고 말았어요. 자, 우리 주민들에게는, 아파트를 사시는 주민들에게는 조금은, 아니, 좀 크게는 기뻐할 소식이 있네요. 페어팩스 지역의 아파트 렌트비가 보통 원베드룸이 1,900불, 투베드룸이 한 2,400불 되죠. 그것이 원베드룸, 투베드룸, 예를 들면 투베드룸 2,400불, 2,400, 200불이 다운시켰어요. 랜로드가 200불씩 다운시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뉴스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정과 소식 핫한 뉴스입니다.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의 계속된 막말, 실언, 예를 들어서 다주택,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소유자들은 마귀와 똑같다. 뭐 다주택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겠죠. 물론 주택을 하나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대한민국에서 많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주택을 가졌다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는 다주택, 주택을 많이 가진 자들 빨리 팔아라. 팔지 않게 되면은 엄청난 세금을 뗄 것이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귀와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십 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 어떤 사람은 집이 주택이 10개나 갖고 있어요. 3, 4개는 보통이에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내로남불 아닙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을 알고도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마귀의 비유를 했을까요? 글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말,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좋게 얘기하면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서민들 속에 파고들어서 쏙쏙들이 민심을 살피는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의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무위원들을 대하는 그 질의응답 속에서 실로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경솔한 발언을 많이 해요. 말하자면은 국방정책에 대해서 모 차관과의 질의응답 속에서 여러분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어떤 질문을 해요. 그 차관에게. 그 차관이 대답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못하니까, 여보세요, 지금 말장난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해요. 이게 대통령으로서
장관이나 차관에 의해서 그 답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 장난하는 거야? 말장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질책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러한 경솔한 발언을 했던 대통령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남의 나라,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캄보디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해악을 끼치게 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캄보디아인에 대해서 외교적인 결례로 오직 하면은 캄보디아 총리로부터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가 불려갔어요. 불려가서 질책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외교적인 결례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말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참 경솔하고 차마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 시간 진행자가, 와시는 소리 진행자가 밝히지는 않겠어요. 이미 여러분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자신의 형수나 형님한테 XXX 했잖아요. 차마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것을 들었을 당시에 정말 이거는 시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허나 어찌됐든 형수나 형님한테 욕을 했든 경솔한 발언을 마구 했든 간에 2,500만 명에 의해서 선택돼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지사, 욕을 많이 했던, 경솔한 발언을 많이 했던, 정가 팔범이든 사법 리스크 시비범이든 도주매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에 치중하고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만 한다면 그거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해할 것입니다만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남의 나라 주권에 대해서 막말을 한다거나 경솔한 발언을 마구 대통령 되기 이전과 똑같은 행태를 보인다면은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정치하는데 엄청난 항거에 부딪힐 겁니다. 이 점을 이재명 대통령은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겁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 간추린 썸네일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요 2, 3일 동안에 이 시간 진행자가 요즘 강추위가 몰아닥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이 강추위와 더불어서 이 시간 진행자도 엄청나게도 감기가 왔어요. 몹시 피로하고 특히 목감기로 와서 목이 생명인 이 방송인으로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방송 펑크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음성이 고르지 못합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뉴스를 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와이신론 소리 진행자 김종엽이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역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보시오. 여보. 내가 지금 방금 뭐라 했지? 이처럼 자꾸만 깜빡 한다는 사람 많아요. 이것은 치매의 존재 현상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이 우리 두뇌에도 영양분을 보충해 줘야 된다. 여보, 내가 좀 당신한테 뭐라 했지? 자신이 금방 말한 것을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방금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전화 받은 내용이 또 가물가물하다는 거예요. 또 분명 손에 안경을 자신이 들고 있었음에도 안경을 찾아요. 그리고 키를 옆에 키창을 혁대 밑에 차고 있었음에도 내 키가 어디 있지 하면서 키를 또 찾는다든가. 이러한 증상이 20대, 30대, 40대까지는 별로 없어요. 근데 40대 후반서부터 50대, 60대 올라갈수록 이러한 증상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건망증이다. 건망증으로 치부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증세가 심하게 되면은 뇌세포가 점점 하나하나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죽기 전에 우리 머리, 뇌를 위해서 영양분을 섭취해야 된다. 근데 영양분을 섭취해서만 안 되고 일주일에 3일 동안 적어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몸통 운동. 라이비릭 댄싱도 좋아요. 학교 다닐 때 소학교, 국민학교, 엘리먼터리 스쿨, 그 다음 주니어, 미들 몸손 체조 운동 했잖아요. 팔다리 운동. 이런 운동을 집안에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0분 동안 하루에 10분 동안 그리고 20분 동안 맨손 체조를 매일 한다면은 이러한 건망증 증세를 예방할 수가 있다. 기억력 저하, 인지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일주일에 3일 동안 10분에서 20분 동안 맨손 체조 하시라. 그리고 우리 두뇌에 영양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는 무슨 음식이 좋으냐? 여러 음식이 필요 없어요. 첫째, 은행잎. 은행잎에서 추출하는 그 성분이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은행잎에서 추출한 그 성분을 섭취하시면은 기억력 저하, 인지력 저하, 건망증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잎에서 추출된 성분의 이름이 뭐냐? 원어로 포스파티 디셀린이라는 이름이에요. 포스파티 디셀린. 이 원어입니다. 이 성분이
은행 잎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포스파티디셀이라는 성분이 있는 은행 잎을 구입을 해서 운동과 함께 은행 잎에서 추출된 포스파티디셀린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모든 것이 예방 아니에요. 일단 병이 나게 되면 치료가 간단치가 않잖아요. 특히 열나신 분들은 일단 예방이 으뜸이에요.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한번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을 살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두 시간 동안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대만 문제를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규정하면서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무기를 판매하지 말아라. 이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이 질세라 중국에 대해서 시진핑에게 전화를 통해서 미스터 디어 시진핑, 중국은 미국산 원유를 미국산 원유 구매를 중국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에 트럼프는 중국의 주석 시진핑하고 길고도 상세한 훌륭한 전화 통화를 했지. 그러면서 오는 4월 달에 트럼프는 중국으로부터 국빈 초청을 받았어. 그러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은 물밑에서는 중국의 시진핑은 트럼프에 대해서 대만에 대해서 대만은 우리 중국의 일부의 영토야. 그러니까 자꾸만 거기에 간섭하지 말어. 돈 케어해야 돼. 미스터 트럼프, 대만은 우리 중국의 영토니까 대만에 대해서 무기를 판매하지 말라고. 트럼프 왈. 그래, 그것은 톡투레이러. 그 대신 당장 중국은 러시아나 다른 나라부터 원유를 사지 말고 중동으로부터도 원유 사지 말고 우리 미국의 원유를 사드리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접수했잖아요. 마두로를 이건 미국으로 체포해와서 이제 완전히 베네수엘라에 미국의 원유를 시추하는 전문가들을 베네수엘라에 파견했어요. 베네수엘라는 이 세계에서 가장 원유 매장량이 많은 나라예요. 질도 좋아요. 중유산이에요. 미국에 필요한 원유의 질은 경유보다는 중유산 성분이 있는 것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마약이라는 그것을 겉으로 내세웠습니다만 사실은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눈독 들여서 마두로를 잡아온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이에요. 비즈니스맨 중에서도 가장 두뇌가 명석하고 머리 회전이 빠른
비록 백전 노장입니다마는 이런 사람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런 대통령은 없었을 거예요. 능력이 탁월하죠. 물론 부작용도 있어요. 현재 미국의 경제가 꼬꾸라배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결코 인플레이션으로 계속 지속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트럼프와 같은 이러한 능력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현재는 유럽으로부터 그린란드에 대해서 눈독을 들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고, 또 미국에서는 왜 미스터 트럼프는 미국 국내 경제에 힘을 쓸 것이죠. 왜 외국에다 그렇게 신경을 써서 미국 경제가 바닥을 치게 하느냐, 이렇게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만은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중간 선거를 의식을 해서 미국 국민당 1인당 외국에게 관세를 부과한 그 수입으로 미국의 농민들을 살찌게 만들어 줄 것이고 미국 국민 1인당 2,000불씩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호황된 헛소리가 아니에요. 이제 보시라고요. 일부 매스미디어에서 매스컴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가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혼자 마음대로 해. 엿장사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미국 상하원 통과가 돼야 돼. 형식적으로는 통과가 돼야 됩니다만은 결국은 공화당이 상하원, 민주당 모두 위에 있잖아요. 다수당의 힘으로 통과가 될 겁니다. 부가세 수입으로 미국 한 사람당 2,000불씩 줄 거예요. 그리고 빠르면은 여러분들이 세금 보고하지 않습니까? 세금 보고 환불해서 거기서 환급 리턴 받는 그 돈 중에서도 한 사람당 2,000불씩 환급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지난 26일, 1월 26일 날 세금 보고 오픈됐어요. 4월 15일이 마감됩니다만은 그 안에 1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세금 환급 국민 한 사람당 2,000불씩 받을 것이며, 또한 외국으로부터 관세로 얻은 수입은 올 10월 이전에 한 사람당 2,000불씩 부부 도합 4,000불. 우리 기대를 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은퇴한 65세 은퇴한 SSL을 받는 분들, 은퇴했으니까 세금 보고 하지 않으니까 세금 보고 할 필요가 없다 합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세금 환급받는 거, 그리고 부가세 받으려면은 세금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금 보고를 해야 IRS에다가 우리들의 정보를 주기 때문에 우리 어카운팅에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은퇴한 분들도 매년 SSA, SSI라든가 그 명세서가 올 거예요. 이 시간 진행자도 이미 다 받았습니다만 그 명세서가 오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세금 보고 하시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 2025년도 세금 보고는 어느 해보다도 좋은 그 공제 혜택이 있으니까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보고 작성하는 분,
회계사하고 상의해서 공제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따로 엑스트라로 세금 보고하게 되면 황금을 받는데 아주 큰 혜택이 있을 거라 하니까 세금 보고하십시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상하원을 통과한 연방정부 예산안에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나흘간 이어진 부분적 정부 셧다운이 풀렸어요. 그 밖에 자세한 소식은 뉴스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인도가 그동안 러시아에서 원유 구매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이제 인도는 우리 미국산 원유를 수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 25% 관세를 받던 것을 18%밖에 받지 않는다. 이러면서 인도와 미국 간에 아주 친미로 돌아섰어요. 이 인도가. 네. 말하자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겉으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온화한 정책을 씁니다마는 사실 마음속으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인도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인도가 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무역 문제로 경색됐던 미국과 인도 간의 양국 관계가 개선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인도와 미국 간의 무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도 인도와 진실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인도는 더 이상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대신 미국산 원유를 수입하겠다. 트럼프 대통령 그 대가로 오케이, 디어 인도 총리요. 우리 미국은 당신에게 그동안 25%로 세금을 부과했지만은 18% 낮춘다. 인도와 우리 미국과의 관계는 점점 더 우호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랬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텍사스주 여기는 공화당의 텃밭이에요. 텍사스주는 3분의 2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공화당을 지지해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요 31%의 지지율을 잃었어요. 31% 로스트. 텍사스주 핵심 보수 텃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던 공화당 후보가 14% 하락한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했다는 소식이에요. 말하자면은 여당인 공화당이 2024년에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7포인트 앞서서 민주당을 꺾고 대통령 당선됐습니다만 이번 민주당과의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14% 뒤처진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번의 결과는 이번 공화당이 민주당에게 패배한 결과 이유는 민주당의 승리라기보다는 공화당의 패배라는 것이 이 전가들의 소식입니다. 오늘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소속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대단히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력한 불법 체류자 이민 단속에 대해서 히스패닉계 국민들이 집에서 직장도 가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집에서 칩거해서 쇼핑도 보지 않고 말하자면은 세이프 자이언트도 가지 않고 월마트도 가지 않고 집에서 있는 쌀 가지고 밀가루 가지고 빵도 해 먹고 밥도 지어 먹고 도대체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름으로 해서 소매업들이 울상을 짓고 있어요. 도대체 히스패닉계 국민들이 이 소매업체에 돈 뿌리는 것이 어마무시한데도 불구하고 이 이민 단속반이 무서워서 아시히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미국 경제에 특히 소매업을 하는 구멍가게들 대단히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특히 미국 내에서 특히 술 판매가 엄청나게 다운됐어요. 이 스페닉계 사람들은 데킬라 애주가들은 술 이름을 잘 알겠죠. 위스키 종류 데킬라 아주 강한 술입니다만 데킬라 이 술 판매량이 엄청나게 다운됐다는 거예요. 평소 기간보다 6.5% 하면은 10% 미만이니까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습니다만은 평상시에 매상에 비해서 6.5%는 대단히 매상이 다운됐다. 바로 그겁니다. 지난해 강화된 미국 정부의 이민 정책, 최근 미네소타 주에서 엄청나게 2명이 사살됐죠. 이런 강화된 단속반에 의한 겁을 잔뜩 먹은 히스패닉 주민들이 바깥에 나오지 않아서 술 소비량도 엄청나게 다운되면서 소매업자들 울상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어서 이 미국 국내에서 강압적인 이민 단속반에 의해서 체포 구금 이것이 아직까지도 그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대해서 또한 일단 총격 사건에 대해서 저항 의식이 고조되고 있어요. 미국의 시민들뿐이 아니라 전직 오바마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서 이제는
그래미상을 수상했던 연예인들, 한류들, 배우들, 가수들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연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국토안보부 장관 물러가라, 아웃시켜라 이러고 매일 연속 항의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12년 반 만에 금값이 엄청나게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마는 급기야는 금값이 폭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30일 기록한 국제 금값 폭락은 12년 반 만에 최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물론보고 통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금값의 현재 값이 트로이 온수당 4,894.23달러로 전장 대비 90% 급락했어요. 이것은 지난 2013년 4월 15일 이후에 하루 최대 하락률이 되면서 당시 하락률은 1980년 2월 이후에 33년 만에 90%나 금값이 폭락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금값은 급락했다 해다가도 급락하면서도 언젠가는 또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금을 사놓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금을 사놓잖아요. 막 금값이 떨어졌을 적에 금을 사재기 하다가 언젠가는 또 오르니까 그때 또 한몫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을 벌어요. 돈이 돈을 번다. 금값이 막 내려갔을 적에 돈이 없는 사람은 금값이 내려가 돈이 없으니까 사재기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금값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금을 막 사다 놔요. 입마이 포켓하고 막 사다 놓고 사재기 합니다. 1년이고 2년이고 5년 후고 10년 후고 언젠가는 또 올라요. 금리가 인상됐다 내려갔다 오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금값이 또 거기에 비례해서 오르고 내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사재기 해요. 금값이 막 폭락할 때.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의 특성은 돈이 있는 자가 돈을 번다. 돈이 돈을 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명 트럼프 스타일, 트럼프식 주택을 100만 채를 올해 건설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층, 더 저소득층을 위해서 저렴한 아주 싼 집을 100만 채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워싱턴을 비롯해서 미주 전역의 집값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형 건설 업체들이 아주 값이 싼 주택을 건설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에 우리 한인 교회들 많죠. 거의 뭐 베프티스트입니다만은 침례 교회가 많습니다만 물론 장로교회도 있어요. 이런 가운데 이거 워싱턴에는 아직 교회의 절도 사건이 일어났다는 그런 보도는 접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로스앤젤레스, LA의 한인 교회들이 이딴 절도 피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LA 지역 한인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절도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합니다. 보통 LA나 서부나 동부나 우리 한인교회들은 뭐 경비가 있어요? 경찰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환영하니까 다 오픈됐어요. 그 틈을 이용해서 흑인들이 블랙 피프 중에서 그 내용을 잘 아는 절도범들이 한인 교회만을 골라서 교회에 교인인칙하면서 드나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여파가 워싱턴 교회에도 여파가 미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인 교회들 이것을 생각을 해서 예방과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은 이건 미국의 정가 소식, 그리고 이건 미국의 메트로 뉴스 워싱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워싱턴 DC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솔한 연속적인 품격 떨어지는 언행으로 인해서 각 신문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질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말하면은 SNS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약자지요. SNS를 통해서 정치 이슈를 제기한다거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이 아주 잦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경남 성남시장 또 경기도 지사 때부터 SNS를 통해서 자신의 정책, 자신의 의사를 표명해 왔었습니다마는 말하자면은 성남 시절 경기도 지사 때 SNS를 통해서 많이 그 재미를 본 것 같아요. 여기서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만은 말하자면은 국가 지도자가 불필요한 어떤 권위 이런 형식에 치우쳐서 국민들과 소통을 하지 않는다거나 국민들과 거리감을 둔다거나 쉽게 얘기해서 나 대통령이야 아주 폰만 쓰다 마는 이런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이런 거보다는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 나누고 대화 나누고 좋지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은 이익보다는 실이 많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거나 어떤 많은 장차관들 불러놓고는 그 서로 질의응답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대통령으로서 굳이 발언하지 않아도 될 말, 말하자면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너무 풍요롭게 질문 또 질책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어느 장관과 차관에게 질문해요. 질문하다가 그 차관이나
국무위원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하면 그게 좀 답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답이라고 해요? 지금 누구하고 좀 말장난 합니까? 지금 장난질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질책을 해요. 이거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러한 대통령은 없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지난 23일 주택이 많은 사람들을 겨냥해서 말하자면 다주택자들을 겨냥해서 글을 4건이나 SNS에 올렸어요. 또한 한밤중에 날선 문장을 쓰는 것이나 이것은 과유불급이 아닌지. 과유불급이 뭡니까? 너무 지나치면은 아니한 것보다 못하니라 이런 말 아니에요. 과유불급 사자성어. 지나치면은 아니한 것보다 못해. 한밤중에 날선 문장을 쓰는 것도 과유불급이 아닌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거 사설에서 나온 거예요. 집값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낯선 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이에요. 예? 다주택자, 주택이 많은 사람들에 한해서 무조건 날선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실효성이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SNS의 영향력이 클수록 메시지를 절제하는 것도 필요해요. 예? SNS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 때 그 영향력이 대단히 큽니다만은 정제된 메시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필요하게 너무 경솔하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신뢰성을 떨어뜨려요.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강구해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 되기 이전에는 뭐 경솔한 발언, 경기도지사 때라든가 성남시장일 때 그건 대통령과 시장과의 격이 엄청나잖아요. 지금은 대통령 아니야. 대통령 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발언을 무수히 살펴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고 어떤 때는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되지?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형수나 형님한테 욕주거리 한 거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다 알아요. 험에도 불구하고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호남 지방 사람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불과 국민의힘 대선에서 지난해 6월 달에 불과 8-9%밖에 앞서지 않았어요. 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대통령 되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박근혜를 존경한다 하니까 정말 그것이 진정인 줄 아느냐. 내가 박근혜를 진정 존경해서 존경했다고 말한 것인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바람에 이재명 대통령의 품위와 경사른 발언에 대해서 신뢰성을 완전히 떨어졌지요. 그러나 그건 대통령 되기 이전이에요. 대통령 되고 나서는 좀 달라져야죠. 말하는 폼새나 폼이나 품이나
말 한마디 한마디 신뢰를 갖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단원 하나하나 선택할 때는 나 자신이 내가 대통령이지 내가 대통령 되기 이전에 발언과 대통령 되고 나서의 발언은 차이를 둬야지. 그래. 그걸 생각을 하면서 발언에 신중을 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대한민국의 한국일보, 조선일보, 조중동,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경솔한 발언에 대해서 경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심사숙고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한마디 한마디 생각을 하면서 대통령 되기 이전에 그건 싹 지워버리고 나는 대통령이다라는 자신감과 품위와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You might think I'm crazy to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2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2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네, 2026년 It's so plain to see. 2월 첫주 수요 순서를 마칩니다. 와시는 소리 문 닫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You might think I'm desperate